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클래식 음악회, 클래식 음악 이벤트 중에 가장 베스트 상품이라고 꼽을 수 있는 비엔나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는요, 매년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1월 1일 정오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11시 15분에 요한 스트라우스 1세와 요한 스트라우스 2세 그 부자 간의 작품과 요제프 스트라우스, 또 에드와르트 스트라우스 등 빈 출신 작곡가들이 작곡한 왈츠와 폴카, 행진곡, 서곡 등을 연주하는 가벼운 콘서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년음악회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1939년 송년음악회, 그러니까 12월 31일로부터 시작된 신년음악회는요, 1941년부터 매년 1월 1일 열리고 있는데 1987년부터는 매년 음악회의 지휘자가 바뀐다는 점이 흥미로운 일로 부각됐습니다. 1987년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시작으로 해서 1992년에는 원래 레너드 번스타인이 내정되어 있었지만요, 번스타인이 1990년 폐암으로 사망해서 무산되면서 1989년에 지휘자로 쇼빙되었던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대신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로린 마젤, 주빈 메터, 리카르도 무티 3인방의 로테이션에서 신년음악회를 지휘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구스타보 두다멜도 있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올해는 빈필 신년음악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무관중 음악회가 열렸고요.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앵콜곡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던 곡 있죠.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대부분 지휘자가 관중을 향해 박수를 유도하면서 지휘했는데, 이번만큼은 텅 빈 관객석에서 돌아서 오케스트라를 향해 지휘를 했답니다. 지금 보시는 공연은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2008년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인데요. 사실 또 올해 팬데믹만 아니었어도 짤즈부르크 축제가 100주년이었잖아요. 공연이 열려서 정말 축제의 분위기였을 텐데, 아무튼 지금은 저렇게 밀집한 공연장이 부럽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이기도 한 리카르도 무티는 이 신년음악회를 올해로 6번째 지휘봉을 잡은 최다수의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2022년에는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신년음악회로 이제는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익숙한 오케스트라 비엔나 필하모닉은 빈 필하모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다른 유럽의 오케스트라처럼 처음에는 궁정극장에 소속되거나 귀족들에게 속한 실력단이었어요. 그런데 1824년에 케렌트너 극장 소속 오케스트라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초연을 위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별도의 인원을 충원하고 연합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가장 수준 높다고 여겨지던 빈 궁정 오페라 극장 소속의 관현악단이 이 오케스트라를 콘서트에 이용해보자라는 발상이 생기면서 9년 뒤에 1842년 지휘자 오토 니콜라이에 의해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가지고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사입니다. 이후 1920년대부터는 빈 외에도
짤츠부르크에서 열리는 여름 음악제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상주 관현악단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식적인 공연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는요, 신년음악회와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고정 연주입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빈 뮤지크 페어라인은 1870년에 건축된 곳으로서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주 콘서트홀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대강당은 그 화려한 건축 방식으로 인해서 황금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 곳곳이 황금으로 다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황금색이 많이 보이죠. TV 중계로도 볼 때도 다른 콘서트홀과 달리 보는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특히 이 황금홀은 빈 시립 정원에서 핀 많은 꽃들로 평소와는 다르게 화려하게 장식한 모습을 감상하는 것, 그리고 또 빈 국립 발레단의 발레 공연 및 여러 이벤트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휘자의 바이올린 연주라든지 단원들의 연주 중에서 단원들이 연주하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중간에 공포탄이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요. 새해 인사 후에 꽃가루가 막 뿌려지기도 해요. 그런 폭죽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신년음악회를 감상하는 또 다른 이벤트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빈 출신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폴카, 왈츠, 행진곡을 주로 연주하는 데 있습니다. 신년음악회의 주가 되는 왈츠는 흔히 파티에 어울리는 경쾌한 세 박자의 춤곡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연례 행사를 축하할 때 또는 또 인생의 행복한 순간에 어울리는 음악이기도 해요. 듣기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콜곡은 그 유명한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 무엇이냐면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고정으로 연주됩니다. 여기에 매년 음악회의 규칙이 있는데요, 마지막 곡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연주할 때 맨 처음에 앞부분을 이렇게 연주를 해요. 앞부분, 그러니까 서주 부분을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이제 음악을 멈추고 객석에 신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연주자들도 다 함께 서로 이제 신년 인사를 하는데요. 각 나라 말로 때로는 한때는 세이지 오자가 일본 그 지휘자였기 때문에 일본 말로 하려고도 했다고 해요. 근데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그리고 또 영어, 독어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불어도 하고, 근데 이제 다 각 나라 말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부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 곡을 연주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요, 전쟁의 패망으로 절망에 빠진 빈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작곡한 경쾌한 왈츠입니다. 당시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을 다시 춤추게 했고요. 눈과 얼음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도나우강을 선율로 담은 음악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고, 이 곡은 빈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어서 오스트리아의 제2의 국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앵콜곡으로는 그 유명한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인데요. 이 라데츠키는 오스트리아의 그 장군으로 이탈리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 라데츠키 장군을 칭송하기 위해서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만든 곡이에요. 그리고 전투에서 이겨서 환호하던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라데츠키 행진곡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대요. 그런 것이 음악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관객과 함께하는 곡으로 연주가 되었죠.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관객들을 향해서 지휘하고 또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행진곡의 박자로 관객들은 절로 박수를 치게 되는 곡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그동안 저와 클래식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앞에서도 작년 올해 신년음악회 영상을 보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신년음악회의 빈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배치는 지휘자를 가운데 두고 객석에서 바라볼 때 왼쪽은 퍼스트 바이올린, 오른쪽은 세컨드 바이올린이 위치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배치일까요? 1번 미국식, 2번 유럽식 혹은 독일식. 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힌트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오케스트라 배치도의 영상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퀴즈의 답을 댓글이나 제게 보내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회는 1939년부터 이어져 오는 동안 세계 90여 개국의 5천만이 넘는 지구촌 가족을 위해서 전해주는 새해 문화 행사가 되었는데요. 단 하루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30, 또 31일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30일은 프리뷰 콘서트, 그리고 또 30일은 뉴이어스 이브 콘서트로 두 번 열리고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새해 첫날 현지 시간 11시 15분에 공연되는데 미리 빈 국립 발레단의 공연을 녹화해서 음악과 어우러지게 하는 편집으로 이번 올해의 그 공연을 보니까 봄의 소리 왈츠, 그거는 그 아주 완벽하게 그 발레 공연에 음악만 올릴 수 있게 편집이 되어서 전해졌는데요. 음악 외적인 이벤트와 볼거리가 신년음악회와 편집돼서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공연 티켓 역시 1년 전에 오픈되지만요, 높은 가격의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표 구하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클래식 공연의 상품으로서는 클래식의 골수팬이나 아마추어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 되었고요. 저도 언젠가는 새해에 비엔날 가서 가장 잘 차려입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연을 보고 싶은 것이 제 소원 리스트입니다.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저는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그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지금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 소원 리스트이지만 사실 중세시대에는 그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그 버킷이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그 버킷, 그 양동이에 올라가서 목에다가 그 줄을 매고 그 양동이를 차는 거, 킥 더 버킷. 그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소원 리스트에 저도 새해 비엔나에 가서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를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이 음악회가 80여 년 동안 매해 새해 첫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부터의 연주실황을 이렇게 전해줬는데요. 올해는 팬데믹으로 관객 없는 연주를 보는 것 또한 역사적인 일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새해의 희망과 위로를 건네준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에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클래식 음악이 여러분 곁에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